이런 거래량 싸움을 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큰 게 나옵니다. 큰 게 나오는 자리랑 한번 제대로 잡으면 1년치 등사를 다 잡고, 지금 이제 7월 중순이니까 7월이 안에 치고 8, 9, 10, 11, 12 5개월을 그냥 놀아도 되는 파동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저는 지금 보고 있는데, 거래량이 너무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그건 사실 비밀인데 특별히 저희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께 제가 알려드립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7월 16일 현재 시간 오후 3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매매를 좀 먼저 했고요. 영상을 좀 뒤로 미뤄서 갔습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고, 또 시장에 대한 내용 같이 말씀 나눠보면서 오늘 우리 이야기 나눠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상황이 어제 다우지수를 보고 좀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다우지수를 보고 고민이 많아졌는데,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기가 막히게 수치를 맞춘다. 야, 어떻게 저렇게 4만이라는 수치를 맞췄을까? 제가 이제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이야기를 가름했던 것 같습니다. 뭐 여전히 거기에 대한 생각은 동일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수치를 맞췄고, 그 기가 막히게 맞춘 수치 안에서 힘을 계속 주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볼 때 굉장히 정석적인 파동이에요. 굉장히 정석적인 파동인데, 파동이 좀 예쁩니다. 파동이 예쁜데 왜 예쁘냐면, 자 보세요. 4만을 종가상 기가 막히게 맞췄죠. 근데 직전 거래일에서 윗꼬리를 맞으면서 4만을 맞춘 거예요. 상승분의 절반을 내뱉었어요. 상승분의 50%를 내뱉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윗꼬리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윗꼬리가 생기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매물이 많이 생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고가 매물이 많이 생겼다라고 보통 평가를 하죠. 고가 매도가 많이 생겼는데 그 고가 매도 자체를 이겨냈어요. 그리고 그 고가 매물 자체를 이겨낸 영역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고점 터치업을 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파동이에요. 다우지수 기준은 그래요. 근데 다우지수는 아시다시피 최근에 워낙 부각을 못 받았었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이상하다 볼 수는 없죠. 왜냐면 나스닥과 S&P 500이 달리는 시점에서 좀 힘을 못 썼었기 때문에 다우지수가 달리는 것 자체는 크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흐름 자체는 좋은데 계속 윗꼬리가 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윗꼬리는 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고점을 칠 때, 그러니까 신고점을 칠 때는 고점을 치다 보니까 계속 경계성이 생기잖아요. 저도 경계를 하고 있고, 뭐 제 얘기를 들어보셔도 느낌이 오시겠지만 전 경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도 경계를 하고 있고, 아마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경계심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경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경계를 하고 있다 보니까 힘을 못 쓰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분을 유지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강력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좋은 모습인데, 대신 이런 파동들의 항상 취약점은 매물 소화를 하면서 올라가는 구간이잖아요. 매물 소화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매물 소화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불시에 물량이 쏟아지는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불시에 물량이 쏟아진다는 얘기는 갑자기 물량이 쏟아져서 와르르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슷한 케이스가 이거죠. 이게 만약에 어저께 오르지 않고 이렇게 두들겨 맞았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것도 정석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다우지수 쪽의 움직임은 나쁘지 않았어요. 전장 대비해서 210포인트 올랐고 0.53%가 상승을 했는데, 반대로 나스닥 같은 경우도 미국 증시가 개장했던 10시 30분에는 같은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줬는데, 문제는 후반부에 주가가 좀 깨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후반부에 주가가 좀 깨지는 현상을 보이면서 밀려나갔고, 현재 밀려나갔던 자리, 전일 횡보했던 위치에서
동일하게 같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거래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저희 프로젝트 팀에서 굉장히 지금 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량 싸움이 너무나 고심이 되고 있어요. 이런 거래량 싸움을 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큰 게 나옵니다. 큰 게 나오는 자리랑 한번 제대로 잡으면 1년치 동사를 다 잡고, 지금 이제 7월 중순이니까 7월이 아니라 치고 8, 9, 10, 11, 12, 5개월을 그냥 놀아도 되는 파동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저는 지금 보고 있는데, 거래량이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 거래량 최근에 비교 분석해 보셨어요? 이 거래량 비교 분석해 보면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이거 사실 비밀인데 특별히 저희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께 제가 알려드립니다. 이게 비밀일 것도 없어요. 워낙 패턴을 최근에 많이 써먹어서. 자, 보면 제가 막대기를 하나 그었는데요. 자, 여기 맨 앞에 있는 거래량은 이제 시가 거래량이니까, 시가 거래량, 맨 뒤에 있는 거래량은 종가 거래량이니까 일부를 일단 배제하긴 하겠는데, 종가 거래량에서는 잠시 뒤에 다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보면 지금 거래량이 떨어지면 양봉이 뜹니다. 거래량이 좀 빠져 있으면 양봉이 뜨고요. 거래량이 증액되기 시작하면 음봉으로 시장이 뒤집혀요.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음봉으로 시장이 뒤집힙니다. 지금도 미세하게 보시면, 제가 방금도 저희 프로젝트 팀한테 그 설명 드렸었는데 얼마나 재밌냐면요. 잘 보세요. 거래량이 이렇게 기어가죠. 시장 기어갑니다. 거래량이 살짝 늡니다. 살짝 느니까 밀리죠. 근데 그러면서 거래량이 살짝 또 이게 보시면 중간에, 이 화면이 작아서 보입니까? 이게 잘 보일까? 걱정이네. 예, 제가 돋보기를 한번 켜볼게요. 자, 이건데, 이게 맞나요? 자, 여기인데, 보시면 거래량이 살짝 죽었죠? 살짝 죽으니까 이 자리 위에를 따라가 보세요. 여기를 보니까 어때요? 음봉 떨어지다가 양봉 바뀌죠? 근데 지금도 거래량이 다시 직전 대비해서 느니까 음봉이 다시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조금 메이드가 되면 음봉 떨어지는 현상이 좀 있고, 거래량이 빠지면 양봉이 뜨는 현상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미결제 확정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미결제 확정 아세요? 우리가 선물 거래하는 거는 다 미결제 확정으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미결제, 결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말 그대로 만기일까지 우리가 다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제가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청산이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선물을 거래를 하게 되면 미결제 1이 늘거든요. 반대로 그 선물을 청산하게 되면 팔았다고 할 수 있죠. 팔게 되면 그 미결제는 제로로 바뀌어요. 미결제 확정은 매도든 매수든 똑같이 1이거든요. 매도도 1이고 매수도 1이에요. 롱도 1이고 숏도 1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얘를 청산하게 되면 1 빼기 1은 0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도는 매도로 청산을 못하죠. 매도는 매수로 청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 빼기 1이 맥히는 거고, 매도 1 플러스 1은 2가 되잖아요. 그럼 매도 미결제 2개가 늘었다는 건데, 뭐 거래량을 가지고 미결제를 100% 이해할 수는 없어요.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현재 늘어나고 있는 미결제 확정 데이터를 같이 볼 때 현재 선물에서의 매도력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매도력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포지션이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포지션이 증액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매도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헷갈리게 되죠. 왜냐면 다우지수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좋은 스테이블한 상태로 가고 있는데, 얘는 반대로 나쁜 상태로 가고 있으니까, 나쁜다기보다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계산기가 좀 복잡하죠. 네, 계산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포지션은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현재 거래 영상이 이게 노리는 부분은 아마 매집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매집을 노리고 있는 것 같고, 아마 매집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큰 싸움을 한번 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고 분위기 아니고 데이터입니다. 네, 데이터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전개를 하고 있어요. 어제 현물도 굉장히 재밌었죠. 현물도 굉장히 재밌었는데, 엔비디아도 그랬고요.
엔비디아 쪽도 그랬고, 어제 테슬라도 그랬고, 굉장히 강렬하게 개장 초반에 레이스를 하다가 장 마감은 아니고 후반부 무렵에 포지션들이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교체 작업이 이루어졌죠. 교체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방향성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물 쪽은 최근의 기조는 빅테크는 여전히 강력해요. 그러니까 빅테크가 강력할 수밖에 없죠. 아니 오늘 1등인 사람이 뭐 당장 내일 아침에 죽지 않는 이상 갑자기 꼴찌로 내려앉을 확률은 없잖아요. 빅테크는 하루 이틀 강했던 그런 어물쩍 움직였던 섹터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증시를 지금 주도했던 섹터이기 때문에 애지간해서는 파워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 이제 전강후약 모습을 계속 주고 있거든요. 전강후약 모습을 계속 주고 있다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게, 왜냐면 우리가 이제 주식 국내 증시를 트레이딩 하시더라도 개장 초반에 트레이딩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변동성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고 시세가 좋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또 어떠한 측면이 있냐면 심리적인 측면이 있어요. 시장이 약세장일 때는 누가 봐도 말하는 약세장, 우하향하고 있는 약세장일 때는 개장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매도가 좀 스테이블해집니다. 왜냐면 심리적으로 지금 약해라는 개념이 박히거든요, 머릿속에. 그래서 시장이 기본적으로 좀 눌리는 경향을 좀 보이고요. 또 반대로 강세장일 때는 기본적으로 지금 최근 스타일 자체가 강세장이면 스타트를 하게 되면 일단 사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이 가장 싸다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저는 사실 바쁘다기보다는 잘 아시겠지만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낮이 없고 새벽도 없이 그냥 늘 시장을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뭐 다른 일을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주변 분들 보면 모 시계를 사기 위해서 새벽부터 줄을 쓴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유를 물어보면 오늘이 가장 싸기 때문에 또 가격이 금방 오른대요. 그래서 뭐 다시 파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가 봅니다. 뭐 전 그런데 관심이 워낙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빅테크의 기조가 강세고 강하다라는 것은 지나가던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주가의 변동성이 강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후반부가 되면 이제 경계성 매물로 바뀌면서 그게 차익 실현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 현상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정강후약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러한 정강후약의 모습은 그렇게 이상적이지는 않아요. 현재 구도상. 왜냐하면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게 뻔히 보이니까 썩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현재 상황 자체는 정강후약을 하면서 다우 쪽으로 좀 손바뀜이 생기는 분위기입니다. 다우 쪽으로 손바뀜이 좀 있는 모습이고, 지금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비트코인이 트럼프 때문에 또 급등했다. 뭐 피격 후에도 뭐 트럼프 트레이딩이라 해서 트럼프에 관련된 기업들 주가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분위기들을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이 기술산업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기초산업군에 대해서 지금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맞겠죠. 현재 관점은 그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 자체는 좋으면서도 뭔가 미묘한 긴장도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전 볼 수 있어요. 오늘 장을 좀 보셔야 될 부분은, 어제 일단 4만 선상을 1차적으로 지지를 하고 레벨업에 성공했기 때문에 일단 주가의 텐션 자체는 좋아서 아마 쉽사리 무너지는 분위기는 형성되지 않아요. 특별한 재료가 없는 이상. 근데 이젠 어제도 나왔습니다만 기술주 쪽과 다우지수 쪽의 길이 조금 갈린 경향을 보였거든요.
이런 길이 좀 갈리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여러분 얼마 전만 해도 아시죠? 나스닥이 공중부양하고 헐헐 날아다닐 때 다우지수는 밑에서 겨다녔거든요. 다우지수가 딱 4일만 지우고 나면 이 다우지수 쪽에서 이 4일을 그냥 밀어가지고 이렇게 지워놓고 보면 그냥 허우적거렸습니다. 밑에서. 물론 우상향이었습니다만 상승 탄력이라는 거는 구경해볼 수 없을 정도로 기어다녔었죠. 근데 얘는 헐헐 날아다녔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미 갭 차이가 있는데 지금 다우 쪽으로 공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우 지수가 세다고 해서 필연적으로 나스닥이 셀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무리가 있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현재에는 주가의 레벨링을 조금 조절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소견입니다. 지금 오일 쪽도 그렇고 지금 골드 다 이렇게 보면 주가 움직임들이 조금 뭐랄까요? 좀 혼재돼 있어요. 근데 이제 혼재돼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에너지는 조금 번외긴 한데 오일 쪽은 좀 번외긴 한데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원래 이제 피격 사건이 좀 발생되고 그게 밥 먹듯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또 일어나서도 안 되는 좀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근래 이제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런 상황들은 안전자산을 조금 더 선호하는 현상들을 많이 보이거든요. 안전자산들을 조금 더 선호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주가가 생각보다는 뭐라고 할까 약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주가가 그냥 강해버리니까 트럼프 트레이딩 이러면서 그냥 트럼프 트레이드 전략으로 쭉 뻗어버리니까 안전자산이 원칙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강해야 되는 게 맞는데 위험자산도 강해지고 안전자산도 강해지는 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금 가격도 같이 강하고 주가도 강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안전자산 쪽에 제가 볼 때는 좀 치우치는 게 맞다 보여지고 국내 증시에서 저는 힌트를 얻고 있거든요. 국내 증시에서 무슨 힌트를 얻고 있냐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저는 국내 증시가 조금 순진한 것 같아요. 좀 순진한 것 같은 게 다른 쪽들에서의 좀 생각과 다르게 국내 증시 환율 시장은 조금 뭐라고 할까? 달러 선호 현상들을 좀 보이면서 달러 지금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아마 이와 같은 개념인 거겠죠. 사실 지금 골드가 강한 것도 용인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주가는 그렇게 되면 약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위험자산이 강해지면 안전자산은 약해지고 안전자산이 강해지면 위험자산이 약해지고 이런 형상의 비대칭 구조를 취하게 될 마련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동질화되어 있잖아요. 동일하게 움직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현상이 붕괴가 될 확률이 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시장은 지금 변곡점에 들어온 것으로 보여지고 파월 연준 의장께서도 어제 나오셔서 인터뷰하실 때 말씀하신 게 이제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9월 기정사실화 이런 분위기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상호간에 의심하거나 오해하거나 하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금리가 이제는 키워드가 아닌 것 같고 지금의 이젠 위험자산 선호현상 부분, 안전자산 선호현상에 대한 부분 또 하나 기존 굴뚝산업이라고 말하는 우량주 기업들의 싸움과 빅테크의 싸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LS증권에서 저희가 지금 위에 배너가 올라가져 있죠. 배너 올라가져 있고 이거 무료입니다. 무료예요. 100달러 증정 모든 분들께 100달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6월 24일부터 9월 20일까지 3개월간 제 이름 쓰시는 거 전혀 없고요. 알아서 계좌 개설하시면 됩니다. 또는 계좌가 있으신 분 모두 전체 그래서 100달러씩 신청 필수하시면 수수료 상품권 주신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링크 LS증권 홈페이지 가셔서 이 고객센터 누르시고 이벤트 누르시면 관련 내용 나와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셔서 여러분들도 수수료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LS증권 옛날 이베스트 증권이죠. 원래 여기 이베스트가 써 있었는데 지금 이제 LS 바뀌면서 수온이라고 바뀌었네요. 네, 나머지 부분들은 기능적인 부분 동일합니다. 제가 지금 아직까지 이제 매매 영상에서는
K증권사에 사용하고 있지만 저도 조만간 이쪽으로 바꿔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저쪽에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아직 전략이 안 끝나서 제가 이동하지 못했습니다. 조만간 그 부분은 다시 보여드리겠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한테 지금 굉장히 많은 질문인데 이제 반복 질문이라 가지고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오시면 제가 실시간 영상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실시간 영상이 올라가고 있는데 해당 시그널 차트를 계속 켜놓고 있습니다. 이 시그널 차트는 무료예요. 무료입니다. 네, 돈 내시는 거 아니고요. 유상 서비스 아닙니다. 현재까지 무료 서비스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개발한 거고, 제가 직접 개발해서 컨펌하고 소스 코드까지 제가 확인하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엄한 프로그램 설치하셔야 되는 거 아니고 증권사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증권사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정식 증권사예요. 저 이상한 거 하지 않습니다. 정식 증권사에서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무료이고요. 혹시 막 문의 오셔가지고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는데 무료입니다. 무료라고 강조를 좀 해달라고 부탁이 들어와서 제가 설명드렸고요. 이 영상은 24시간 제가 켜놓습니다. 24시간 켜놓고 있고 제가 이제 테스트는 충분히 했습니다만 또 여러 실사용자분들께서 필요로 한 부분들 의견 개진이 되면 제가 개발에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참고하기 위해서 무료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아래쪽 1833-3747 1833-3747로 문의를 주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질문 주시면 관련돼서 뜨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무료입니다. 네, 무료입니다. 다시 또 문의 오셔가지고 얼마예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돈을 받고 아직은 판매할 의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해외 선물 시장이 어렵죠. 여러분 해외 선물 시장이 쉽습니까? 저는 지금도 어려워요. 해외 선물 자체가 수익이 나도 어렵고 손실이 나도 어렵고 그냥 어려운 상품이에요. 근데 야, 어려우면 안 하면 되지 왜 해? 라고 하는데 어려운 건 맞는데 또 이만큼 수익이 나는 상품이 없어요. 네, 이만큼 수익이 나는 상품이 없고 물론 주식을 선물을 돈 100억씩 하시고 돈 30억씩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할 얘기가 없어요. 전 그렇게 자금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기준으로는 할 얘기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엔비디아나 이런 종목을 갖고 트레이딩 하시는 부분을 고려해 볼 때 소액 자금들 기준으로 또는 중대형 자금, 중대형 자금들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저는 이 상품의 매력을 예전부터 느끼고 있습니다. 십수년 동안 하면서 느끼고 있고 고통스럽죠. 저한테 고객분들이 물어보셔요. 뭔 얘기하냐면 대단하다. 뭘 대단하냐. 야, 그 새벽까지 하고 그 아침 대바람부터 또 글도 쓰고 또 설명하고 있냐. 대단하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봐도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피로도가 있죠. 피로도가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인데 돈을 벌기 위해서니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니까 노력해야죠. 세상에 공짜로 생기는 돈은 없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할 때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 감도예요. 감도. 저는 가끔 가다가 이제 선물 얘기하다 보면 이제 정말 좀 선무당이 사람 잡는 분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좀 가끔 답답한 경우도 있는데 척하면 척 보이는 거 아니네요. 척하면 척 보이네. 제가 척하면 척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아직 이 내공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척하면 척하고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좀 시장이랑 호흡을 하셔야 돼요. 시장과 호흡을 하셔야지 시장과 호흡을 하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을 평일에는 그냥 오로지 보고 아예 포지션이 없을 때는 아예 일을 안 볼 때가 있습니다만 그럴 때 제하고 나머지는 다 시장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 말고는 몰라요. 시장 말고는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어떤 날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새벽까지도 시장을 봤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일찍 또 끝내놓고 했습니다만 날마다 다른 거예요.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 없다. 왜? 시장이 주는 대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기준점들을 잘 잡으셔서 매매 임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저녁이 제가 볼 때 어저께 이제 분수령이라 말씀드렸죠. 오늘 이제 확인되는 과정. 다우지수 굉장히 예쁘게 슈팅 걸었고 나스닥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 상태. 과연 여기서 어디에다가 키를 맞출까? 예, 이 부분 한번 주목해 보시면서 오늘 시장 잘 마감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왕 송대표였습니다.